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받고 여러 가지 의미로 누구보다도 나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최고위원 되시기 전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네. 역시 우리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지금 장경태 의원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아픈 아이, 심장병이라고 걸렸다고 아픈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고 성모 마리아처럼 막 오드리 헵번처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들이 너무 자기적이고 연출적이다. 우리 누가 보더라도 좀 그렇게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저기 조명 두 개 썼다, 반사판 하나 썼다, 막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사실은 조명 쓰고 너무 자기적으로 연출했다는 느낌이 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는 가난이나 아픔이나 빈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예쁜 사람이니까 내가 신경 쓰는 이 아이에 대한 도움을 니네가 주시오. 뭐 이런 메시지잖아요. 이 빈곤 포르노라는 게. 그렇죠. 그걸 좀 처음 지적하신 분인데 그거 지적했다고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1호 국회의원이 됐단 말이죠.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타인의 어떤 빈곤, 질병, 가난 등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글이나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틀어서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이 발런티어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봉사 관광 가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런 비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외교 순방길에서 이 아픈 아동을 안고 이 여러 가지 홍보 수단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이 빈곤 포르노다. 이렇게 상품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요. 사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국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영부인들에게 앙코르와트 사원 참석을 요청했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빈곤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빈곤 마케팅은 자기 자신의 가난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얘기하고요. 타인을 활용하는 건 포르노그래피죠. 그렇기 때문에 네. 다들 그 포르노라는 그 단어에만 조금 매몰돼서 마치 뭐 이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 과거의 야한 영상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네. 어찌되었건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MS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석했고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 사전, 논문, 언론, 또 대한적 십자사 홈페이지, 또 네. 여러 가지 국제 NGO 가이드라인에도 활동가 가이드라인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빈곤 포르노는 뭐 처리할 생각도 당연히 없고 뭐 네. 저는 아주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고발이 좀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정치적 공방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또 의혹 제기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조명이 몇 개인지까지 이렇게 검증해야 되는 뭐 어찌되건 저는 카메라 핀 조명을 사용한 것 같은데 네. 뭐 전등을 사용했다 이렇게 하니까 요즘 전등이 깜빡깜빡하면서 다리 밑까지 이렇게 반짝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건 뭐 진실은 저는 곧 밝혀지라 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야 네가 캄보디아에 사람 보냈어? 그러다가 나 두루마리 휴지라도 하나 보내야 되니까 주소를 조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랬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보낸다고? 그러면서 왜 보내지도 않아놓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오후에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좀 확인 좀 해보라고 했다. 그랬더니 바로 아침에 말하는 거랑 보냈다 그러는 거랑 이제 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확인하라고 했다는 거랑 다르지 않냐? 거짓말이다. 장경태 자기 뜰려고 거짓말 정치한다 이래요. 자, 맞습니까? 그 기사가 오보가 나서 철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분명히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 분이 가셔서 마침 현지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사실이고요. 마침 또 그분이 가는 일정이 있어서 네. 그래서 확인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기사가 장경태가 보냈다 이렇게 나오길래 저는 뭐 그 기사가 보냈다고 한 표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뭐 제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했듯이 반의사 불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크게 문제 삼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의원실 측 달아가지고 안 보냈는데 보냈다 거짓말 파장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기자님과 언론사 정치부장까지 얘기해서 막내 비서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의원실 공식 입장이 아닌 걸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했고 그 부분을 거기 해당 언론사도 데스크도 깜짝 놀라서 바로 수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아무튼 그렇게 쓴 부분은 저의 심각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대로 걸겠다 했더니 뭐 그 부분은 좀 그랬고요. 그 이후에 기사는 다 철회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기사를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쓰셔서 맞아요. 뭐 제가 물론 그때 가신 분이 없었으면 제가 직접 갈까 아니면 보좌진 보낼까 했는데 뭐 아무튼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확인했어요. 네. 사실 조선일보가 좀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뭐 당연히 근데 조선일보마저도 이 다 심지어 인터넷 조선일보마저도 다 수정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실제 취재도 안 해놓고 취재한 것처럼 써놓길래 이거 취재윤리 어긋나는 거 아시죠? 했더니 다들 그걸 수긍하시더라고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그 얘기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1호 국회의원이시거든요. 뭐 이 부분도 또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뭐 고발했던 사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에이, 그런 솔직히 거랑 말해서 그때 당시 이 김정은 의원님 고발했던 거는 김정은 의원님이 대통령 비서관들이 혹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해서 유포했다. 네. 이런 정말 명백하고 행정관의 명예훼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고발을 당하신 거고요. 저는 글쎄요, 그 뭐 심각하게 뭘 저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빈곤 포르노가 기분 나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기분 나쁨죄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왜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죠? 전 김건희 여사의 여사가? 만약 기분이 나쁘셨으면 네. 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당사자의 의사 없이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고소하십시오. 네, 하시고 싶으면.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고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오히려 네. 김건희 스스로가 고소를 해야 된다. 그렇죠. 왜 아까운 인재들을 그렇게 비싼 고급 인력을 낭비하십니까? 근데 그 김건희 여사가 고소를 하면 본인은 무혐의니까? 네, 저는 무혐의 확신하고 왜요? 있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무엇을 냈느냐 하면 물론 대통령실하고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라고 치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말하고 있는 거 혹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날 조명이 없었다. 그날에 그 집에 간 사람들은 그 집 식구들하고 본인들 그 수혜가 몇 명하고 밖에 없었었고 무슨 사진사가 가서 조명을 설치하고 그랬겠냐. 그 집에 조명등, 그 집 자체 등이 LED 등이가 뭔가를 쓴대요. 그걸 한번 보고서 지금 화면 보듯이 저거는 저동도 밝게 나온다. 그 집 저기 자연스러운 등을 가지고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우리가 딱 보더라도 사실 대통령 부인의 얼굴만 엄청나게 예쁘고 그 반짝반짝 빛나고 나머지 다 시커멓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게 지금 보면은 이 그림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일반적인 그런 걸 안 썼다면. 근데 지금 그림자가 비춰지는 그 방향성도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번쩍번쩍 저렇게 지금 움직이는 게 있어요. 번쩍번쩍. 그리고 또 아래쪽에도 있고. 그래서 저런 걸 보게 되면 안 썼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또 사람들이 참 짓궂게도 김건희 여사 눈을 딱 찍어가지고 네. 눈 두 개, 사람 2명, 조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2명을 딱 쳐다보는 그 눈빛을 캐치를 해놨더라고요. 저런 걸 보게 되면 좀 장 최고위원님의 말씀이 좀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내가 증거 자료 전부 다 정리해서 이미 다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증거 자료를 도대체 그게 뭘까요? 경찰에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내주십시오. 이미 그렇지. 저희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수행원 인원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고요. 국회 예결위에서도 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저도 지금 공식적으로 의원실에서 네.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원의 인원, 촬영팀의 인원과 소속, 그리고 뭐 물품 장비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목록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게 뭐 제가 경호원들을 알려달라거나 국가 기밀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아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지만 좀 알려주셔도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사실관계, 진실을 확인하면 제가 만약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상식을 가진 많은 이 영상 카메라 전문가분들이 봐도 분명히 좀 조명을 사용한 적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신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실을 알려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너무 잘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친구들 집들이 가면은 많이 하는 집들이기도 하고, 두루마리 또 휴지 가져가요? 가장 생필품, 자선구호 물품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이 휴지를 오히려 더 폄하하신 게 아닌가. 네. 좀 휴지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휴지에 대한, 두루마리 휴지에 대한 명예훼손. 참. 그러니까요, 그걸. 네. 자, 그런데요. 어쨌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히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면 누구가 보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한 의원님에 대한 고발은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만약에 가짜라면? 아니, 그렇게 뭔가 자신 있으니까 고발한 거 아닐까요? 내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를 알아서 위에서 수사를 미리 해줄 것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 고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 본인들을 위해서 유리한 게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도 제가 일단 빈곤 포르노로 처벌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당연히 굳이 거기에 대해서 쫄 생각은 없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까 싶은데요. 네, 오히려 이 민주당의 야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다른 로펌 변호사들과의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서로 관계 맺으면 우린 하나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태극기 이 배지도 달아줬다 그러잖아요. 물론 사실이 아니란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얘기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탄핵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이해 충돌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그 국회에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질의하는 거는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됐다고 하는 여성분이 아유, 그 거짓말이라고 한마디 이제 하니까 갑자기 거짓말 인사가 됐어요. 김의겸 의원이. 자, 그러고 나니까 김의겸 의원님도 대변에서 사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경태도 맨날 영부인 공격이나 하고 거짓말 뉴스면 양산하니 장경태도 내보내라,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의원 당내에서도 나오고, 뭐 특히 박지원 같은 그런 사람들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다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저보고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하냐고 하는데 제가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할 정도의 힘도 없고요. 김건희 여사 훨씬 더 강자시고 막강하시죠. 제가 뭐 근처에도 못 갈 텐데요, 아마 경험들이 워낙 많으셔서. 근데 아무튼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검증킹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국가 공인으로서 검증의 대상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의겸 의원님 질의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이 누구를 통해서 들은 전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보았다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국회 과정에 질의 과정에서 질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인 거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당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질문하셨어야 된다 보고요. 아니 그 증언을 가지고도 이 구속까지 하는 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증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조차 못한다면 과연 이게 지금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겁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집권 세력과 권력 이 기관들에 대한 견제를 해야죠. 네. 저는 뭐 거기에 대한 거취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오히려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글쎄요, 뭐 저는 반사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도 의원으로서 충분히 그 정도 자료를 가지고는 질의할 수 있었다. 만약에 본인이 김의겸 의원 저였어도 전 질문했을 그게 거예요. 질문했을 아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김의겸 의원은 그런데 본인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 본인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방문 사진 속 아동들 혹은 실제 그 자리에 그 집에 조명이 있었냐 없었냐. 그렇죠. 그때 간 사람이 조명판을 들고 갔냐 안 들고 갔냐 뭐 이런 공개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네, 공개만 그런 거 찾으면 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막 무슨 국가 기밀인 것 마냥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워딩 안 하는 건 혹시나 피해를 받는 분들이 없도록 약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건데요. 어찌되었건 좀 공개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의원님을 고발하고 나니까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관련된 제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료가 나한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캄보디아 쪽에서는 아 여사가 와가지고 우리 잘했는데 좀 이상하다 막 우리 좀 비난하는 듯한 이렇게 말투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까? 지금 수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수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살다 오신 분들, 또 거기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영상, 사진 전문가분들 등등이 아무튼 많이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지금 자신을 가지는 거는 바로 그 집에 간 사람은 대통령 부인의 전속 사진사와 몇 명만 갔기 때문에, 즉 자기네 사람들끼리 몇 명만 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철저하게 통제가 가능하다 보는 말이 거죠. 새어나갈 가능성이 없다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물론 2008년도에 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수술 한번 받고 후속 수술을 받으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받았지만 이번 11월에 와서 또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이번 12월 11일인가 와서. 와서 받는다는 건 아니고요. 헤브론 그 해당 의료원의 공식 블로그를 보면요. 그 아이가 어찌되었건 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진들이 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5월 달에 올해 22년 5월 게시물인데요. 8월 중에 한국 의료진이 방문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방문할 예정이고 거기에 대한 치료 과정에 대한 추가 이 블로깅은 이 게시글은 없는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한국에 와서 마치 여사님이 오셔서 와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발표는 되고 있어서 부디 아동의 또 질병을 혹시나 이용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한다는 건 충분히 환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충분히 하되 생색내고 자기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번 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의 외교 순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순방이었는지 김건희 여사 외교 순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캄보디아 측의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 의료 보건 관련된 교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순방 결과로 발표했으면 캄보디아 총리와 더불어 등등 얼마나 그러면 좋겠습니까? 아마 환영했을 겁니다. 네. 근데 굳이 화보 촬영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질문하려는 건 그 차원도 있지만 이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이 고발했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 계시고 본인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해야 될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받은 제보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아프다는 그 아이의 말이나 그 식구들의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거의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그렇게 치료비 몽땅 다 전액 다 지원받기로 했고 되게 고마운 일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물어본다거나 그 아이에게 확인하거나 그 부모에게 확인한다고 해도 실제 캄보디아에서 사진 찍을 때 있었던 그 상황이 진실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장 의원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충분히 그 아동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우호적인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다 극복하고도 객관적으로 본인 주장이 맞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객관적 자료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분석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알기 위해서는 물품 목록을 주시면 그리고 이 촬영팀의 저는 인원과 소속만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충분히 좀 더 검증될 수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터트려줄지 너무 궁금해서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터트리기 전에 저한테 좀 살짝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나 놀라는 거는 물론 연관은 없는데 이번에 MBC 기자들이 탑승 배제됐을 때 사실 들리는 소문은 건희 여사가 화가 나서 그랬다,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실제는 비행기에 태울 인원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추가로 태운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추가로 태운 사람이 언론사가 아니라 여사의 전용 사진사들 내지는 여사를 돌보기 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바람에 좌석이 몇 개 모자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좌석을 모자라게 된 김에 에이 꼴보기 싫은 MBC 내려라 그러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아셔요? 저도 예전에 그 제보를 받고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팀 제발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길 바라고요. 소속하고 인원 좀 알려주십시오. 그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에서도 모두 발언으로 이 촬영팀 수행원 인원과 소속 알려달라. 그러면 명쾌하게 클리어하고요. 이미 지금 전속 사진사라고 주장했던 분의 영상은 지금 다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이미 사실상 공개됐기 때문에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MBC 기자를 안 태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계시는군요. 부디 그러진 않길 바라고요. 저도 뭐 그 제보 때문에 이걸 조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일단 화보 촬영한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촬영이라서 일단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대통령실이 고발해 주시니까 이게 지금 논란이 더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막 예. 그러면 그 촬영팀 왜 태웠냐부터 해서 인원이 몇 명이냐, 소속은 어디냐 계속 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뭐 굳이 대통령실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대응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네, 박아랑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박경자님도 응원한다 그러고요. 여기 뭐 응원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잘합니다. 장경태 최고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자,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밀 만찬을 했습니다. 근데 비밀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공개를 안 했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는 만남을 안 한다, 뭐 중범죄자다 이렇게 옛날에 얘기한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 만날 것 같은데 여당끼리는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게 수다 떨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 영수회담 등을 포함한 네. 이 또 조건 없는 회담 등을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려움들은 또 서민들의 아픔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 네. 그걸 해결할 더 의사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도를 이 여러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여야가 함께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방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문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또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좀 시기 때와 장소는 좀 가려서 네. 뭐 회담을 하시던 뭐 윤핵관 분들하고 같이 만찬을 하시든 부부 동반 하시든 다 좋은데요. 네. 좀 때와 장소는 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단답형으로 두 개만 묻겠습니다. 자, 지금 국정조사 보이콧 얘기도 막 여당에서 심심치 않게 나와요. 이상민 장관의 뭐 파면 연결시켜서. 뭐 그럼 좋습니다. 여당이 합의를 깨고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걸 그런 쪽에다 딱 갖다 대니까 화나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 거취 파면이든 뭐 결정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할지는 이제 좀 더 추가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네. 진실을 거부한 자가 범인입니다. 당연히 야당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좋습니다. 야당 단독 가능성 단독은 있다. 아닙니다. 야삼당. 야삼당 네. 이 복수로 합니다. 네, 여당 제외하고. 예. 네. 자, 아무 야당은 다 셋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혹시 그렇게 되면 천공도 부를 수 있습니까? 천공 증인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상대방 만약에 여당도 같이 했는데 여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 여당이 거부하면은 저는 최소한 참고인 조사라도 참고인 출석 요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인 출석 요구로라도 어쨌든 아니 천공과 대통령실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증인 출석과 참고인 출석을 거부하시죠? 국민의힘이 거부할 이유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하더라도 근거와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예, 천공 무슨 거이죠? 민간인 보호 차원인가요? 네. 자,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여권은 집단적 폭력 면허다. 업무 개시 명령하겠다.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노조가 뭐 총파업하니까 물론 좋지 않습니다만은 뭘 해달라고 말만 하면은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여갖고 너네 끼갱해라고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진행되는지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원래 6월에 이제 만났을 때만 해도 분명히 그때 잘했다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네. 일몰제 연장이라든지 대상 품목 확대라든지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그랬죠. 약속을 파기하고 9월에 성과 보고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바로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네. 이 파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업무 개시 명령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화물차법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한대요. 먼저 대화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약속을 그쵸. 하지 말든가. 그쵸. 아니면 약속을 했으면 대화라도 하든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좀 답답한 소리하고 원희룡 장관 제가 국토위에서 인사청문회 했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제발 뭐 전문성은 없으셔더라도 그것까지 기대 안 하니까요. 네. 최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노력이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는 탄압 아닌 탄압 받고 계시면서 점점 이 존재감이 커지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